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채가 심상치가 않죠. 금리가 상당 부분 전체 장단기 추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국채 금리가 찌그러져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주담대 금리를 직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주범이라서 상당히 금리 상승 압력에 대한 펌프질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한국 국채 10년물을 보면 3.4%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장기 국채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국채도 2년물 못지않게 아주 쌩쌩한 얼굴을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5년물 역시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아주 비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안드로메다 갈 수 있는 시중은행 금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이 변동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주담대 금리가 최근에 와서 서서히 오르는 추세로 가는 건 그만큼 가계부채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시중은행에서 대출 창구를 서서히 좁혀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정책적인 금리 인상 말고도 이렇게 국채 쪽에서 이상 기류를 보이게 되면 주담대 금리는 그냥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 한국은행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거의 동조 현상이 그림자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같이 움직이는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의 이 상관계수가 한국과 비교할 때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그대로 미국 긴축 분위기는 국내에서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국만큼 미국 기준금리에 민감한 나라가 있을까? 물론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서도 강성으로 버티고 있는 미국 금리로 인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히 한국은 미국 금리 움직임과는 거의 동시다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도 거의 블루밍하고 있지만 약간의 내림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궤적으로 보자면 거의 4.3% 정도 찍고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채가 많이 성큼성큼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가 기저에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지금 한국 국채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 이젠 4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금리 전쟁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서막을 서서히 열고 있는 건 바로 작년 말에서부터 연초까지 은행 간 저금리 경쟁은 거의 각축전을 방불케 했죠. 무슨 투 경기 보는 것 같아. 아니, 서로 저금리로 들이박을 기세로 내달렸으니까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러니 주담대 금리 본격적으로 내려간다는 이상한 시그널도 흘러나오곤 했는데, 이거 되게 일시적인 거죠. 이유는 바로 대환대출이 오픈되면서 은행 간 이 초장에 때려잡자는 취지 아래 서로 간에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서 누가 금리를 낮춰서 고객을 유인하느냐가 최대의 쟁점이었고, 이걸 시중은행에서 대환대출 갈아타기 통해서 최대한 대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최저 주담대 금리 전선이 형성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출혈적인 경쟁이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었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서 2월분도 살짝 하향세인데, 이거 3월분부터는 엄청나게 상승분으로 되갚아주는 아주 무서운 복수의 한 방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일단 가계빚에 대한 부담이 여전해서 은행이 무한대로 대출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담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주담대가 2월에만 4조 7천억 정도가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대책도 지금 주담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중은행이 금리 차단책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단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금리를 조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초반에 말씀드린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가 뚜렷한 동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그렇게 설설 쓰나미 같은 높고 높은 파고로 지금 저 언저리 끝에서부터 금리 압박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골치 아프게 한국 국채, 뭐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신경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체감적으로 금리 압박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은행권 주담대 금리를 덮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뭐 국내 관점은 이걸 안이하게 보고 있죠. 무조건 금리 빗장이 열린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거 자칫 잘못 오판하게 되면 되레 그동안 그렇게 버텨왔던 인내가 한순간에 판단 미스로 금리 폭탄 맞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 나오는 금리나 전망에 대해서는 좀 필터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상반기를 지나면서 3월부터 코픽스는 지금 내려온 수치, 거의 뭐 찔끔찔끔 내려온 수치 아니었습니까? 한 번에 시원하게 싸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2월분까지는 뭐 마이너스 인하 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앞으로 3월분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살짝쿵 뭐 달팽이 기어가듯이 움직였던 하향세가 완전히 궤도를 바꿔서 급격하게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유는 미국 국채가 버티고 있고, 얘 열렬하게 동조하는 그냥 24시간 열일을 하고 있는 한국 국채가 엄청난 상승 압박으로 밀려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향으로 은행채 역시도 뭐 꿈틀거리게 될 거고, 은행채가 지금까지 뭐 굉장히 뭐 쓰다듬기 충분한 착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의 뭐 등 뒤에 뭔가를 하나 숨겼어. 꺼내 보이면서 금리 부분을 위협할 기세로 다가올 가능성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압박은 당연히 집을 사는데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최대 집사, 성은주 씨요 이름은 담대라. 집사라고 해서 집사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주담대 금리가 엄청나게 세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뭐 본인이 친다 해도 중도금은 전액 대출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출 받기가 무진장 부담이 된다는 거다. 왜냐? 바로 주담대 금리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오늘 발표된 물가지수 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3%대가 거의 밀리지 않고 얼마나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지, 1월에 2.8% 정도 낮아졌다가 2월부터 3%대로 올라섰다가 다시 3월도 3%대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물가지표 목표가 2%인데 여기까지 뭐 헤엄쳐 가기가 그냥 한강이야, 한강. 어떻게 한강을 수영해서 건널래? 그러니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거 결국 우리나라 물가는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처럼 낮게 형성이 돼 있다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는 뭐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죠.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바로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뭐 강인하게 끌어당겼는데, 농축수산물은 11.7%나 올랐습니다. 거의 뭐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라 볼 수 있고, 전월 대비 20%를 찍는 엄청난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재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한 수치인데, 문제는 석유류 제품, 그러니까 공업 제품이 2.2% 정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분쟁 지역에서의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감산을 추진하고 있죠. 공급량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뾰족뾰족 물가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특히 농축수산물은 뭐 거의 대나무 수준으로 쭉쭉 뻗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 이걸 잡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잠재적인 유가 폭등을 위한 물가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 한국은행이 원하는 인플레 기준까지 가기에는 너무도 험난한 물가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체감될 수 있는 물가지수가, 생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뭐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신선식품지수 역시도 체감적인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내수 부분에서 물가가 잡히질 않으면 아무리 대외적인 수출에 호조를 보여도 뭐 3월 수출이 566억 불을 기록해서 3.1% 증가를 했죠. 그리고 무역수지 역시 43억 불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내수 자체가 렉이 딱 걸려버리게 되면 아무런 체감적 효과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주도의 기업이 뭐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겠지만, 이렇게 체감적 난이도가 높은 물가 때문에 고전을 하게 된다면 자체 자가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불이 켜지지 않는데?
자가 발전기 열심히 돌아가야지 뭔가 반짝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경제 전체 지표가 밸런스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초반에 말씀드린 금리 부분, 유가 자극을 통한 물가 부분에서의 급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깔려 있기 때문에 벌써 뭐 서부 텍사스유 오른 거 보세요. 그리고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등 눈이 뭐 시뻘게 가지고 뭐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가를 기반으로 한 압박이 금리도 들어올릴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한국은행이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뭐 그냥 경을 칠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뭐 다시 쏟아질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겠죠. 원가 부분에서의 절대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뭐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당연히 부동산 쪽 아파트는 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짝 호흡만 가능하게 했던 산소호흡기 이제 뭐 금리 쪽에서 그런 튜브가 연결이 임시적으로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물가 지수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고강도 금리 부분에서의 압력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호흡기 떼야 하는 거고 이런 위치에 있었던 영끌 아파트들 특히 뭐 올해 초만 해도 뭐 난리가 났었죠.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주담대 금리 이제 곧 내려갈 거니까 또 기준금리도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영끌 아파트들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지금 심각한 위험한 사태거든요. 금리가 기저에 깔린 물가 상승분으로 지출 여력이 극소화되고 있고 내수는 뭐 가라앉을 수밖에. 특히 고가의 집값 이걸 뭐 손을 대는 걸 지금 뭐 미친 짓이라고 보고들 있는 그런 분위기 흐르고 있잖아요. 금리는 물가 때문에 더욱 밀려 올라가는 와중에 있을 건데 잠시 잠깐 주담대 금리가 내려왔다 해서 이걸 뭐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집값은 일장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이러라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끌 아파트들은 더욱 어려운 집값 추이를 바라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노도강이 지난주 서울 집값 하락세를 멈춘 뭐 장본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상으로는 여전히 고리 깊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어요. 신생아 대출로 인한 깜짝 거래들이 등장해서 이런 지역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닥 뭐 전체적인 판세를 움직일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2시에 터진 물가지수 상승폭 유지는 상당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긴축적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푸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오후에 나온 긴급 소식은 앞으로 집값이 상당 부분 엄청난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을 상당 부분 저격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쪽 자금이 막히니 당연히 뭐 거래는 뜨지 않을 거고 집값은 앞으로 그냥 밑으로 훅 하고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아주 커 보이네요. 아무튼 골든타임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바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